자, 이제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한번 이 세상은 휘어져 있잖아요. 휘어진 공간.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진 모든 물질은 공간을 휘게 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소유물을 휘어가지고 시간과 공간의 대와 만나고 소가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만나게 해본 것이 이제 여기서는 시간의 대, 공간의 대, 소 자리를 Z, 이 소태산 대종사님 법대로 Z로 해가서 내 위치는 이것도 측정할 수 있죠. 내 위치가 이제 법강항마에만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걸 합하면 이렇게 이제 이론뿔이라는 이런 원뿔 비슷한데 이 원뿔하고 달라요. 여기 쭉 Z축이 쭉 튀어나오는 원상의 뿔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론뿔이라고 이름을 했는데, 이렇게 된 세계죠. 현 세계는 펼쳐져 있지만 않으니까 이렇게 공간으로 시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대종사님이 유상으로 보고 무상으로 봐서 대소유무 12회를 분석을 딱 내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합해져 있고 시공은 떨어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나의 위치에서 유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독존하고 동로한 자기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돌려서 보면, 이렇게 보면은 여기 안에는 수많은 이론상이 돌고 회전을 하고 있는 영상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상징인 이론상이 한 원으로 딱 표현을 해 놓으셨지만, 이 원주일 같이 끝이 없는 계속 돌고 도는 원상을 대종사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돌고 돌아야지 이 온 세상이 무한 동력이 생겨서 이 성주 계공으로 돌아가고 생로병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동력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론상은 상징으로는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데, 채바퀴 도는 이론상은 아니에요. 계속 사이즈가 커지든지 적어지든지, 지금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가 지금 계속 커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과학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세상은 소태산 대종사의 12의 사사분면으로 한번 또 이렇게 Z축으로 이렇게 말아본 거예요. 이렇게 Z축으로 또 만나게 해보면, 이게 이제 뭐 상근기는 이 정도 나오고 중근기 나오고 하근기 나오고 이렇게 또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사분면 12예는 우리 심신작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심신작용은 뭘로냐? 이론상 법어로 하는 거예요. 우리 원불교 교도들은 심신작용은 이론상 법어로. 그래서 이런 뿔이 나와요, 이렇게. 이제 이런 뿔, 이제 단테의 신곡에 이런 뿔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천당과 지옥이 쭉 나오는데 좀 틀려요, 거기도. 그 단테의 신곡은 아까 민콥스키 원뿔하고 비슷해요. 근데 제가 그 민콥스키 원뿔을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종이로는 못 만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느 이제 유명한 수학자나 물리학자가 나와서 증명을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보면은 돌고 도는 이론상들, never ending이에요, never ending. 우리가 이렇게 상징으로는 해놨지만 그냥 스톱되어 있는 이론상으로 보면 우리는 안 돼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탐구하고 움직이는 이론상으로 실제로는 우리 체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주율, 파이의 이론이거든요. 이건 뭐 변하지 않는 원칙이니까, 원주율이라는 것은. 이제는 이제 대소유무와 이론뿔을 가지고 한번 이제 공부를 한두 개 해봤어요. 우리 이론뿔을 가지고 현재 생로병사를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생로병사로 사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이론뿔은 이제 뭐 보통급은 이 정도 될 거고, 좀 큰 뭐 출가의 정도면 이 정도 크고 그럴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생로병, 생에서 노병사로 해서 이제 또 없어지겠죠. 생로병사. 그 다음에 여기 때는 Z는 0이 되는 거예요. 정신. 빛, 불생불멸. 자성불. 이제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은 생태적 자아, 소위 사은적 자아가, 에콜로지컬 셀프가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이 우리한테 공부해라 하것이 이게 이제 마지막 목표지 않는가. 제 생각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했고, 정신의 영단을 만드는데, 우리가 영단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지 저승도 잘 갔다가 또 잘 오니까, 천지부모 동법 법률을 보훈을 바탕으로 위에 자성의 정의계를 세워서 언행일치 동정일의 거짓말로 영기질 삼보가 하나 되면 영단이 스스로 만들어진다. 자제한다. 이렇게 했고, 우리가 이제 차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계속 차원 이야기 나오고, 근데 차원을 한번 보면은, 어떤 물체가 길이가 있고 폭이 있고 두께가 있으면 3차원이에요. 우리가 보통 3차원이, 이 세상에 3차원이죠. 근데 여기다 시간을 보태면 4차원이 되고, 여기다 빛을 보태면 5차원이 되는 거예요. 빛. 근데 우리가 3차원, 4차원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5차원은 관조를 하는 거예요. 관조. 그래서 우리가 대종사님이 우리를 관조해봐라. 이것이 이제 물체를 3, 4차원이니까 현실은 5차원에서 한번 봐라 이거죠. 열애의 같으면 뭐 10차원 이렇게 해서 보겠죠. 제가 이제 대산종사님 법어 읽어보면서 그 말을 듣고 나 깜짝 놀랐어. 우리 대종사님 같은 성자들은 자기가 아는 법에 2할 내지 3할만 내놓고 가신대요. 4할, 5할 내놓으면 모르니까. 이게 대종사님 다음에 오시면 4할, 5할 내놓으실 것 같아. 그래서 내가 2할, 3할 내놓으신 것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서 막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데, 참 대종사님 보실 때 얼마나 참 안타까우실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하여튼 관조를 해라 그 말은 이제 우리 불경에서 오안이 있잖아요.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 있는데, 적어도 해안부터는 좀 관조를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데 더 제대로 관조를 하면 법안을 해야 되는가 봐요. 법안. 그래서 시공간 이런 공부를 이게 3차원, 4차원 또 이런 뿔에서 우리가 계속 하는 거예요. 여기 이런 뿔의 모양은 같으나 크기와 색깔은 모두 다르고 서로 상대적이다. 아까 또 우리가 했던 걸 반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일생을 했고, 이제 생로병사를 분석을 해봤어요. 생로병사. 유상으로 보고 무상으로 보기, 관조. 시간, Y하고 공간을 이걸 이제 이렇게 합해봤더니, 일점의 영식이 우리 이제 줄기세포에 들어와서 쭉 이소성대로 커져요. 이소성대로 커질 때는 소위 조무르 원리, 내가 여기 농성교단 가서 한 건데, 조무르 원리가 두 가지거든요. 유전자. 유전자는 이제 DNA로 돼 있죠. 그래서 그게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돼가지고 이소성대로 커진 거, 우리 몸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조무르 원리가 뇌작용이에요. 뇌에서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육군으로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만드는 것은 뇌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DNA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생을 또 그걸 가지고, DNA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생로병사로 해서 이제 죽었다가 이렇게 소위 지수화풍이 만났다가 흩어지죠. 흩어져. 그래가지고 다시 내생에는 일점의 영식이 들어가서 또 이제 순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한 차원 밖에서 5차원에서 비스 영역에서 관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신의 전도도 되는 거예요. 사전의 전도가. 이게 관조. 이게 굉장히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그 수행 방법인데, 관조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또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이론상 이것은 never ending, 끝이 없어. 계속 원주의를 따라서 계속 돌면서 이렇게 세상의 원동력을 만드는 거예요. 돌지 않으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세상. 세상이 죽으면 우리도 죽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는 돌고 돌아 무한 동력이 있고, 지극하면 유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 원심 분리기란 말 알죠? 무슨 물질을 이제 무슨 그 물 속에 뭐가 여러 가지 물질이 들어있는 것을 그 원심 분리기라 그걸 넣어서 돌리면 물질의 그 무게에 따라서 각각 그 형성된 나타나는 데가 틀려요. 위치가. 원심 분리기라고 우리 병원에서 다 쓰는 거예요. 병원에서 무슨 혈액 분리기 다. 이게 돌리면은 어느 정도 가면 지극하면 물질이 자기 위치에 따라서 그 위치에 딱딱딱딱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원심 분리기. 이 원심 분리기 이론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 이 이론뿔 원리가. 그래서 지극하면 유한무가 구공이 구족이다. 이런. 그 소위 초월해서 관조로 보신 거예요. 우리 법문에 관조로 보라고 그랬지, 사량으로 짐작하지 마라 그러셨거든. 그것은 비스 차원, 최선의 비스 차원에서 5차원 이상에서 봐라. 이게 우리가 그 수행을 하다 보면 자기를 보는 수행이 있다대요. 나는 이제 우리 저기서는 몰랐는데 아마 그런 수행이 이제 차원을 높이는 수행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이제 이런 뿔이 나왔으면 이게 이제 진짜 우리가 검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뭐 우리가 쓸만해. 우리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뿔이 나왔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게 확실하다면 이론상을 보조하는 제2의 듀레탄 기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대종사님이 서품 1장에 만유관체성 만불평근원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거보응 이치가 서로 바탕에 한 듀레탄 기틀을 지었도다. 이 원뿔 가지고 그것을 설명해 낼 수 있으면 돼. 이것은 생멸 없는 도고 이것이 있어서 인거보응 이치로 설명할 수 있으면 이 이론뿔이 검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개성으로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다. 이 개성으로 또 우리가 이론뿔 가지고 이거 뭐 유고 이건 무고 돌고 돌아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으면 검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건 이제 대종사님 법문으로 검증을 한 거고,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위 과학적이다면 물리나 수학적으로 해야 돼. 근데 이건 내 능력 바뀌야. 우리 능력 바뀌고 수학적으로 했는데, 단지 원주율과 서태산 대종산의 무량 세계는 원주율의 세계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말한 원심 분리기. 원심 분리기는 현대 우리 병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기 때문에 서태산 대종사의 돌고 돌아 지극하면 이게 원심 분리기 이론이라면 이게 이론뿔로 이렇게 대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물리 수학적으로는 이게 증명을 못하지만, 지금까지 이제 이 원뿔을 해놓은 게 민코프스키의 빛 원뿔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다 인정이 돼 있어요. 이 민코프스키가 이 빛 원뿔을 만들어서 여기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나 이런 걸 전부 설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 원뿔 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우리는 이론뿔을 또 이 민코프스키 방식으로 이렇게 세워봤어요. 이게 비슷한데 우리는 여기는 민코프스키는 얘가 완전히 원이고 우리는 이게 좀 삐쭉 튀어나온 원뿔이 돼 있다는 게 좀 다르고 우에서 보면 원뿔 이론상이 나타나는 건 똑같대요. 양쪽 다 이론상이 나타나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유상 무상이 거의 똑같은 거예요. 대종사님하고. 뭐냐면 민코프스키에서도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재 여기가 과거고 여기가 과거고 여기 미래가 사이가 현재인데 이 현재는 어떻게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과거로 가든지 미래로 가든지 이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민코프스키도 여기를 현재의 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금 여기. 이것도 관찰자의 효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론뿔 넣으면은 똑같아. 이렇게 두 개를 맞붙여 놓으면. 그러면 이게 여기서는 시간의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 여기 민코프스키나 우리가 이론뿔을 이렇게 해 놓으면 시간 흐름이 요 미래로 가는 거예요. 미래로 자꾸 가면서 이 뿔도 같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현재는 항상 점으로 가는 거예요. 현재는. 그렇다면 우리 이론뿔도 상당 부분 증명이 되는 거예요. 형상으로. 그래서 여기 민코프스키도 이런 말을 써놨어요. 여기 과거에 이 원이 이 정도 되고 이 정도 되고는 다 자기 각각의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단지 틀린 게 민코프스키는 시간축을 이렇게 두고 시간축. 근데 우리는 XY를 뒀잖아요. XY. 그거 설명만 좀 다르면 돼. XY를 어디다 뒀느냐. 우리는 XY를 이렇게 뒀고, 민코프스키는 XY를 표시를 않고, 빛원뿔, 공간축, 이렇게만 했더라고요. 시간을 아예 여기 내놨어, 시간을. 우리는 시간축하고 공간축이 90도로 만났잖아요. 그것만 조금 설명만 이렇게 바꾸면 모양 자체는 거의 비슷해서 영 엉뚜당도 않는 저기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주 현상을 계속 이렇게 표시해 놓는 그 과학적인 이렇게 그 영상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이거 거의 이론뿔 비슷하게 모든 그 지구나 태양이 그 자리에서만 도는 게 아니라 아까 같이 이렇게 가면서 계속 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원주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해가지고 원주율은 원의 둘레와 지름의 비율을 나타내는 상수입니다. 즉 어떤 원이든지 그 둘레를 지름으로 나누면 항상 같은 값이 나옵니다. 원주율은 보통 파이라고 부르고 그리스 문자로 표기합니다. 원주율의 값은 약 3.14입니다. 실제로 원주율은 소수점 아래에 완전히 이거 소용돌이 같이 돌거든요. 무리수입니다. 예를 들면 3.141596535897932384626433833279 이런 식으로 계속됩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자릿수까지 구한 사람은 2020년에 50조 자릿수까지 구한 일본의 야마모토 유타카 씨입니다. 또한 원주율은 자연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계 행성들의 궤도나 DNA의 구조나 나선형, 은하와 같은 현상이 DNA 구조도 똑같이 넣는다고 그러거든요. 나타납니다. 원주율은 수학의 신비로운 상수로서 우리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두 가지 과학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양자역학이고 다른 하나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양자역학은 아주 작은 미시 세계를 훌륭하게 설명해주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의 힘을 설명하면서 시공간에 대한 지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두 이론 모두 실험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현대 기술 발전의 밑바탕이 되었죠. 문제는 두 이론이 서로 모순되는 개념을 사용해서 양립이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두 이론을 통합하면 방정식의 해가 무한대가 되면서 이상해진다는 거죠. 아직 두 가지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적 이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중력이 양자 효과를 보이는 10의 마이너스 33제곱cm 영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주의 시작과 블랙홀의 중심을 이해하려면 꼭 필요한 부분인데 말이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두 이론을 연결해야 했습니다. 공간과 시간부터 다시 생각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공간을 거대한 상자라 인식하고 그 안에서 세상의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뉴턴의 법칙이 적용되는 공간이죠. 이 공간이 전자기장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은 밝혀졌습니다. 패러데이는 양전하에서 출발해 음전하에 이르는 선들의 집합을 전자기장이라 생각했습니다. 공간을 가득 채우는 널리 퍼진 형태의 선들이죠. 공간의 모든 지점에는 패러데이 역선에 접하는 방향으로 전기력이 가해집니다. 이때 전하가 없으면 패러데이 역선은 다음과 같이 닫힌 고리, 루프 모양의 폐곡선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중력을 설명하기 위해 이 전자기장의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전하들 사이에 공간을 채우고 있는 전자기장이 있고 이 전자기장 속에서 전기력이 작용하는 것처럼 두 질량 사이에는 중력장이 있고 그 중력장 속에서 중력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렇게 아인슈타인 방정식이라 불리는 중력장에 대한 방정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아인슈타인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중력장 자체가 공간이라는 거죠. 공간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중력장이 이 세상을 채우고 있고 질량을 가진 물체들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카를로 로벨리는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합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두 이론의 방정식을 합치면 휠러 디윗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 방정식의 해가 닫힌 형태의 곡선, 즉 루프를 띠고 있었습니다. 로벨리는 패러데이 역선도 닫힌 곡선이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패러데이 역선이 전자기장을 구성한 것처럼 여기 이론상이 엄청 이 나와요. 루프가 양자 중력장을 구성하는 거 아닐까? 양자역학에서. 잠깐, 공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중력장 자체가 공간이었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결국 루프 원뿔 자체가 형태로. 공간인 거 아닐까? 루프들이 모여 공간을 구성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또 영상이 하나 또 있어요. 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제 시간에 대한 후라는 관념이에요. 개념은 방정식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열역학 개념이 들어가면서 시간이 생깁니다. 우리 몸에 있는 분자는 엔트로피에 따라 통계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비가역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전과 후라는 시간이 나타납니다. 물체가 낙하하기 때문에 아래라는 개념이 생겨나듯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시간이란 그저 엔트로피의 방향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절대 시간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맥박수, 진자의 진동수, 세슘 원자의 진동수로 시간을 측정했지만 결국 자연현상으로 시간을 세고 있을 뿐입니다. 시간 그 자체를 우리는 측정할 수 없으며 우리는 시간을 상대적으로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이란 각각의 물체가 다른 물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화하는 방식일 뿐이다.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합치려면 아마도 인간은 세상을 바라봤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듯합니다. 세상을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선으로 바라보고 알갱이로 바라보고 루프로 바라보고 끈으로 바라보면서 과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을 봐도 아주 적은 세계, 양자 세계에도 이런 상이 각각 들어있고, 이건 다른 책에도 그게 증명이 돼 있거든요. 이런 상의 기운이 있는 거죠. 아주 적은 10의, 양자 같으면 10의 마이너스 몇 승인데, 그런 데서도 이런 상의 그 기운이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는 이런 뿔, 민코프스키 뿔이라 해도 마찬가지. 하여튼 원뿔 형태의
이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태산 대종사의 이론상 이제 성리라고 내가 이 제목을 붙여봤는데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도 같아요. 대종사님이 세상을 유상으로 보고 무상으로 보셔가지고 분석해 놓은 게 대소유무 12이해고 이 12이해 이것을 이제 바탕으로 우리가 잘 알기 쉽게 삼학팔조와 사언사유를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 소위 이 자리를 관조를 해라. 이것은 이 자리란 것은 무슨 포인트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쭉 했었던 그 필드, 자리, 장 이런 우리가 물체를 나눌 때 장역계로 나눠 가지고 이제 그 여러 가지 구분을 하잖아요. 식물은 더 이제 나누기를 더 많이 했고 그래서 이론을 증득하는 거예요. 이 관조를 해가지고 성가 106장에 보면 망망한 너른 천지 그래가지고 천지가 변하면 그 안에 만물이 변하고 그 다음에 인생이 변하고 세계가 변한다 이렇게 이게 필드 개념이거든요. 큰 필드에서 적은 필드로. 그래서 이론상 성리는 대소유무 12에 성리뿐만 아니라 변이품, 수행품, 전도품, 그 교리에 시종일관 흐르는 게 대소유무 12의 법문이에요. 이것은 제가 이제 그 감각입니다. 이제 이 이번 이제 6관 공부하면서 우리 과학을 먼저 보면 이게 소위 과학이 모든 생물이 DNA 바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DNA는 알고 보니까 지구가 46억 년 전에 생겼는데 40억 년 전에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1953년에야 그걸 발견해 가지고 56년에 발표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긴 세월 동안에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뭐라겠냐 하느님이 해줬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다 넘어가고 살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자연의 기본 현상은 곡선인데 그것을 직선인지 말고 지금까지 살았어. 근데 그것을 미분, 적분으로 이제 구분을 한 것이 17, 18세기거든요. 이 자연의 현상은 태초부터 있었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도 1916년에 대각을 하셨으니까 태고부터 숨어있는 수많은 자연의 법칙 중에서 이게 대소유무 12의 이치를 그때 깨달으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법이 많이 있는데 대종사님은 인도상 요법을 주체 삼아 과거의 편벽된 법을 원만하게 하며 어려운 법을 쉽게 하여 누구나 바로 대도에 들게 하는 법을 내놓으셨어요. 이거 인도 수행품 41장 소리거든요. 바로예요,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인류는 이건 이제 제가 쓰는 거예요. 인류는 현대는 전기, 저장된 전기가 배터리니까. 전기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현대 인류는 전기를 발명하여 만사 만물을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종사님은 대소유무 12해를 바탕으로 이론과 삼학팔조와 사언 사유를 해가지고 만사 만리에 통하는 정의 같은 법을 내놓으신 거 아닌가 내가 근데 감상이에요. 그래서 대종사님 법은 지금은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력역학이 합해져 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합해가지고 내놓은 법이시지 않느냐. 그걸 형상화해 보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이론뿔이지 않을까. 이런 그 감각, 감상을 얻었어요. 이제 7강은 이제 의미망 공부거든요. 의미망을 1, 2, 3, 4편 있는데 이 의미망 1, 2, 3, 4는 정전 91쪽을 그 수행하고 공부하는 법을 전부 분리해서 넣어놨습니다. 이 의미망 4개만 갖고 공부를 하면 91쪽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게 정리가 됐거든요. 다음 강의는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